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 추진 계획에 지역 주민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2년 후 통합 목표로 손을 잡았는데요. 통합의 걸림돌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북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정태옥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장, 그리고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하나로 합친다. 행정통합, 이 행정자치 개혁이 많이 얘기됐는데 이렇게 광역자치단체 통합 계획이 나온 게 좀 본격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법을 제정한다는데 우선 왜 두 큰 지자체가 통합하려고 하는지 현지에서 지금 계시는 우리 정태욱 위원장님, 왜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을 목표로 지금 하는 겁니까? 예, 현지 이야기 전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네. 지금 중앙의 권한이 상당히 비대합니다. 그냥 비대한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약 92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올해 정부 예산이 620조인가 그렇습니다. 네, 600조를 그러니까 6배가 더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다루고 정책을 다루는 중앙부처의 공무원 숫자가 늘었느냐? 거의 안 늘어났거든요. 실제로. 10% 정도 늘어났는데 그것도 중앙부처보다는 뭐 교사 수나 이런 것이 늘어났고 그렇다면 중앙 권한을 이제는 좀 분산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게 대전제가 이제 학계에서도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은 대구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사실 요즘 이제 수도권으로 그 인구 집중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산업이 자꾸 그 IT 산업이나 이런 것이 많이 되니까 그러다니까 이제 그 쇠퇴 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지방에 뭐 소멸 얘기까지 나오죠. 그러다니까 그걸 한번 반전시키는 큰 계기로 이제 대구 경북이 원래 옛날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한번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약 세 번째로 큰 광역 지자체를 하면은 정책 기능과 R&D 기능 이런 이제 행정기관 내부의 역량이 확 높아지면은 뭔가 이 새로운 지역 발전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의 어떤 그 필요성.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도 계속 그 뭡니까 지역 산업이나 이게 보면 조금 자꾸 점점 낮아지는 거를 반전시키는 이런 계기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도권 집중, 우리 정태욱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집중과 또 인구 감소가 지역에서 심하다 보니까 이게 지방의 소멸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걸 좀 반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두 지자체가 통합을 추진한다 그러는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홍근석 위원님 이 두 지자체 모두 누가 이게 발동을 건 겁니까? 누가 다 적극적입니까? 네, 원래 이 논의는 2021년도에도 있었는데 뭐 그 당시에도 대구와 경북이 다 같이 뭐 힘을 합쳐서 한번 통합을 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통합의 논의는 아무래도 좀 대구광역시 쪽에서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께서 계속 이제 뭐 언론에도 그렇고 500만의 대구 직할시를 만들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이 대구와 경북의 통합을 좀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어떤 지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규모라든지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그게 뭐 아직 정확히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지금의 이제 대구광역시 홍준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500만의 대구 직할시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고요. 예전에 500만 명이 그렇죠. 되고. 대구와 경북이 지금 263만, 230만 뭐 이렇게 되니까 한 500만 정도의 대구 직할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예전에 2021년도 당시에 기본 계획 안에서는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광역시와 대구 직할시 사이에 약간 그런 명칭에서 보시듯이 조금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대구와 경북이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가가 결국 이번 통합 논의에서 좀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통합 논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아까 2020년이니까 2021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무산된 셈인데 당시에는 왜 이게 진전이 없었어요?
그때도 뭐 특별히 무산됐다기보다 더 이상 추진이 안 됐는 거죠. 왜 힘을 못 받은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통합이게 되면 이제 두 개 지자체 같으면 정부가 17개 지자체 중에 17분의 2의 그 저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를 내던 거를 그럼 16분의 1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 시내 입장에서는 통합이 됐을 때에 대구시라는 게 없어지면은 대구시가 이제 도하고 통합이 되면은 그 구청 자치구가 있고 예. 그럼 대구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도하면 오히려 3단계가 돼버리는 중앙정부, 도, 그다음에 또 대구시가 이제 자치단체가 아닌 예, 예. 그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기관이 또 하나 존재하는 존재할 것인가 마는 것인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 남아 있어요. 그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경북도 입장에서는 도청이 지금 이제 안동 지역에 와 있는데 그럼 그것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때 안 정해졌기 때문에 도청의 위치. 위치 뭐 이런 그때 당시로는 대구 경북 권역 내에서조차도 합의가 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양 지자체 단체장이 이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은 양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내부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통합자치단체 대구와 경북도를 합쳤을 때의 이름을 뭘로 할 건가 하나, 또 하나 통합자치단체의 그게 뭐 시가 광역시가 될지 도가 될지 모르지만 청사를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당시에 미묘해서 안 됐다는데 그때는 지금이랑 달라졌다고 봐야 그러니까 되니까. 지금 그런데 그때보다는 지금 이제 두 단체장이 워낙 그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 분이니까 그나마 도민들과 시민들의 합의를 그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는 거죠. 합의를 이끌어낼 수. 당시 지역 주민들의 반응 혹시 어땠습니까? 이 통합에 대한 당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그 지지를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 그때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대구 시민과 이제 경북 도민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46% 정도는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을 내서 결국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 사실 이게 동력을 크게 얻지는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도 약간 아까 그 도청의 위치 문제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지금 경북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이 좀 낙후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지역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발전의 중심축이 대구 쪽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도청이 그렇죠. 거기 새로 세움으로써 주변 지역이 좀 발전할 것을 맞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만약에 통합이 돼서 대구가 중심이 돼버리면 다시 쇠퇴한다 그런 우려예요. 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걱정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 건이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의 그 찬반 이외에 이것이 이제 성공 여부를 하는 건 크게 나라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로는 대구 경북 주민들의 이제 찬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있고 주민들의 지지.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냥 이제 현재 있는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두 개를 뭐 통합을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현재 있는 도나 그 광역시가 가지는 권한보다는 더 중앙의 권한을 넘겨줘야 됩니다. 자치 권한을 자치가 확대를 시키는 것을 대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얼마나 많은 거를 주느냐.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실제로 갔을 때는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법률을 통과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든다고 그랬죠.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과연 여기에서 이해관계를 합치하느냐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만만치 않는 과제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너무 뭡니까 도민들과 시민들의 합의 자체는 오히려 저는 그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세 단계로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이 통합의 성공 요인. 주민들의 지지, 대구시와 경북도민들의 지지가 있느냐. 그리고 자치 권한을 대폭 확대해줘야 된다. 세 번째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나누어서 우리 홍 의원님 보실 때 지자체 권한, 통합 지자체 자치 권한을 확대해줘야 된다 그러면
뭐를 더 확대를 해줘야 되고 확대해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확대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권한이라고 하면 뭐 행정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특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뭐 네.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봤을 때는 이제 뭐 보통교부세에 대한 특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교부세.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강원도도 특별자치도가 됐고 전북도 특별자치도가 됐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전남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고 네. 뭐 이제 충청권도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 네. 이제 초광역 협력권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이 뭔가 특별한 형태의 이제 행정 체제로 이제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줘야 하고 어디까지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자치 굉장히 권한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최소한 제주특별자치도 정도의 이제 특례를 좀 부여할 필요성은 있을 텐데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적인 특례는 뭡니까?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자율성을 일단 이제 행정상 조직 운영상의 자율성을 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정 측면에서는 이제 보통교부세 3%라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부세 3%. 네, 이게 그런 중요하겠네요. 특례가 세금이. 중요하고 이제 뭐 강원도나 이제 전북에서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라서 왜냐하면 나머지 이제 다른 기초자치단체들도 있고 이제 나머지 자치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아마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정태욱 위원장님. 예. 예, 이제 현재 우리나라 법의 이제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광역 시도가 있고, 네. 그다음 그보다 약간 이제 자율성이 높은 것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그래 강원도 특별자치도. 그러니까 이제 전라북도는 컨셉이 그 산업, 글로벌 뭐 산업 이제 2차 전지 위주로 돼 있고, 강원도는 이제 생명 뭐 이래 돼가 농업 위주로 이래 돼 있는데 실질적인 권한이 거의 없어요. 그 그래요? 일반 시도와 거의 다를 바도 말로만 없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예요? 그러니까 별게 전혀 의미가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혀 의미가 없는 정도 되고 그나마 약간의 자치를 줬는 거는 제주도 정도입니다. 제주도는 아까 우리 홍 박사님 이야기했던 정도로 해서 일단 재정에서가 이제 우리가 보통 교부세입니까? 그거를 일정 예전에 주던 것보다는 약간 액수를 높여줬는데 정률로 주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커졌어요. 커졌고 또 한 가지는 행정안전부가 개입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라는 자율성이 주어졌다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권한을 자치경찰제를 주고, 지금은 현재는 별 의미가 없지만 자치경찰, 그 다음에 출입국 관리 문제나 거주민들에 대해 요건에 대한 것을 이제 여권법 같은 데서 자율성을 주고, 그 다음에 국제 그 의료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 영리법인을 법리 의료기관을 도입할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권한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줘놨어요. 제주특별자치구에 준 그런 권한을 이 대구 경북에도 그 정도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줘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나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은 재정적으로 조금 더 주는데 그거는 거기에 반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국에는 정부가 결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그리고 또 우동기 그 지방시대 위원장이 그분 그 지방시대 위원장이라는 게 옛날에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인데 그 뭐 아주 형식적인 자리인데도 우동기 그 위원장은 상당히 액티브한 역할을 하고 아마 대통령하고의 교감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 이제 결국에는 갔을 때 국회에서 이걸 얼마나 받아들여 줄 수 있느냐. 특별법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제주도 정도의 권한을 권한 플러스 알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 홍준표 시장이나 그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 그래 줬을 때에 그러면 재정적으로도 자율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더 주는 거는 아니더라도 자율성이 높아진다 이런 거 했을 때 과연 이제 지금 야당 의원들이 호남 지역에도 비슷한 지자체가 탄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오케이를 해줄지. 야당 의원들, 지금의 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를 해줄 것인가 특별법에. 그것이 아마 이것이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은 지금 경북이 13석입니까? 국회? 대구가 12석? 예. 그래갖고 이 25석. 국민의힘 의원들이잖아요. 예. 전부 TK는. 그런데 국회 특별법이 올라갔을 때 민주당이 동의를 하겠느냐. 호남에 이 여러 가지 신경을 좀 써야 될 텐데 이런 부분 조금 미묘한 갈등 요인이 됩니까 지금? 네, 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북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했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큰 특례를 받지는 못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구 경북 쪽에만 뭔가 좀 더 자신들이 받았던 것보다 더 큰 게 간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쪽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이제 쉽게 찬성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이제까지 거죠. 지역 큰 대규모 국책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네. 딱 두 가지 이 사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 같이 여야가 균등해가지고 뭡니까 그 스윙 스테이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할 때에는 정치적으로 여야가 반대를 못할 때에 이제 이게 되는 사례가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이거나 입지상에 문제가 많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했는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도 부산이라는 지역을 네. 뭘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당도 반대를 못하는 거고 야당도 찬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입장일 때가 하나 있고 예. 또 두 번째로는 대구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TK 신공항과 광주 공항 이전과 똑같은 맥락의 법이 지금 통과돼 있거든요. 두 개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각각의 반대를 하지 않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중앙 언론에서는 조금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는 것이 그 달빛철도 같은 예. 경우에도 그런 사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 호남 지역에도 비슷한 혜택이 갈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만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그래야만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했듯이 지역민들도 기존에 있는 지자체보다도 더 많은 권한이 온다면은 그럼 동의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있는 거는 그냥 있는 지자체 2개 합쳐가지고 지사하고 시장하고 2개 있던 걸 하나 줄어들고 공무원 부시장도 뭐 이제 예. 2명씩 4명 있던 게 뭐 예. 줄어든다. 이런 쪽으로 간다면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예. 그러나 플러스 해가지고 뭐 더 알겠습니다. 네. 되면은 되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이제 호남 네. 지역에도 비슷한 그리고 충청도 지역에도 그런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 법이 만들어진다면은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 지역만이 아니라 전체 지자체의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이라면 야당인 민주당도 좀 동의하지 않겠냐. 우리 정태욱 위원장님이 그런 기대를 해주셨는데 지금 행정체제 개편 대구 경북 통합 얘기가 나오는데 홍 의원님 만약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슨 전반적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한 구상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근데 뭐 계속 뭐 특별자치도 설치 그리고 뭐 부울경 초광역 협력권 이런 논의들이 나올 때마다 행정안전부나 이런 중앙정부 쪽에서는 일단 지역이 이제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왔을 때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받아주고 이제 갈 수 있는 동력을 실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지역 맞춤형으로 좀 정책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전에는 이제 뭐 지금 EU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정책을 이렇게 탑다운식으로 끌고 갔다면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바텀업 방식의 지역 정책을 좀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EU 사례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결국 최근에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의 전환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도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이 만들어 오는 그런 지역 정책을 좀 더 선호하고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별자치도 그리고 뭐 이런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런 여러 가지의 행정체제 개편들이 결국 지역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뭔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추진 방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지역에서 아무래도 먼저 지금까지 원하는 하는 것을. 거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 아무래도 좀 그런 측면이 좀 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중앙정부가 이제까지 계속하는 것 중에 일관된 원칙이 여든 야든 관계없이
특히 이제 지금 여당 그 보수 정권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보수 정부. 예, 네. 보수 정부였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입장에 그리고 아까 야당 입장 있지 않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전라북도가 실질적으로 이름만 그 글로벌 뭐 산업 도시라는데 별로 그렇게 혜택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이 아마 저쪽에 그 뭡니까 대구 경북에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어떤 그 권한이 강화되면은 그 절대 그 뭡니까 강원도나 전라북도를 남겨놓을 수가 없거든요. 예. 같이 권한이 지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동력이 실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만 어떤 지자체 자치권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지역에 그런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국회의원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강원도 있는 분들이나 가만히 있겠냐? 또 그도 전라북도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까 예. 합니까? 그것도 같이 그래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합의의 가능성이 어. 남아 있고 그거는 그야말로 지금 이제 요즘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움만 하는데 네. 어쨌든 그럴 그 합의의 가능성이 좀 합의의 있다. 가능성도 없지 않아. 물론 굉장히 가능성이 적지만은 예. 뭐 포항 앞바다가 20%인지라도 가능성은 저는 석유 가스죠.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 경북 외에 다른 광역 지자체들은 무슨 통합 얘기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송 의원님? 네, 보면은 지금 뭐 원래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네, 메가시티 이런 걸 추진하다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다가 간간히 나오잖아요. 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메가시티를 추진하다가 이제 중단이 되고 지금은 다시 뭔가 추진이 좀 됐어요? 네, 이제 뭐 말로만 그런 거죠? 아니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 그게 좀 약간 중단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부산과 경남이 또 행정통합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산과 이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부울경의 행정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전 약간 민주당 쪽이나 약간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했던 쪽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메가시티 쪽으로 초광역 연합 쪽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약간 양쪽에 좀 갈려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자치도 쪽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청권도 이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이렇게 해서 좀 초광역 연합의 형태의 그런 완전한 행정 통합보다는 약간 중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제 각자 지자체가 있지만 서로 이제 공통적인 일에 대해서는 협력을 해서 같이 나가는 그런 초광역 협력의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고 예. 네, 행정 통합 측면은 이제 결국 지금 상태에서는 부산과 경남 정도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이제 지금부터 한 20년 전 정도 되는데 일본에서 이제 도주제라는 게 네. 도하고 네. 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본이 아마 지금도 36개 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 규모가 그냥 한 300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도주제는 인구를 한 1000만 단위로 이제 광역자치단체를 만들어가 거기에는 거의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주자. 그럼 그렇게 하는 컨셉의 기본 개념 뭐냐면은 이제 국가 단위로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때는 너무 일본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한 인구 1000만 정도 되는 이제 광역 도시를 이제 지하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정책 기능을 넣어 가지고 국제적인 경쟁의 단위를 하자 하는 게 도주제였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지금 지자체가 인구가 한 2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정도를 가지고 국제적인 경쟁의 단위는 못 할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산업의 어떤 정책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약 한 500만 정도 되는 지금부터 이제 한 3, 40년 전에 그 생활의 단위가 보통 예. 전남, 광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 단위 정도로까지는 가면은 저 행정 기능조차도 산업이 국제적인 단위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위가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이제 기본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정치적인거나 주역 주민들의 동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지역이 소멸되고 예. 그다음에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해질 때 이런 반전에 중요한 이제 동력이기 때문에 계기가 될수 있지 이걸 않을까. 좀 우리가 전 국민들이 좀 도와주고 예. 지원해주고 뭐 작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이거를 키워 나가는 그런 입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대구 저는 그렇게 경북만이 아니라 우리 전 지자체가 동시에 좀 발전해가지고 뭔가 자율권이 더 올라가는
좀 예. 계기로 만들어 보자 그러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게 1995년이죠. 참 오래됐는데 이 뭔가 자치권이라든지 재정권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할 수 있나요? 종합적으로 본다면? 물론 뭐 그동안 지방 분권을 많이 추진을 해서 그래도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뭐 네. 이런 뭐 전체적인 평을 내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게 그냥 종합적인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도 여전히 많은 권한들이 이제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이제 법률로 규정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법률을 통해서 지방의 그런 활동들을 이제 좀 제약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예. 결국 지방 아까 뭐 정태욱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돼야 그 다음에 뭔가 자생적인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발전이 좀 뒤따를 수가 있는 거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래도 아직 좀 제약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들이 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재정적인 측면에서 좀 더 자율성이 많이 보장되는 그런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훨씬 자율권을 좀 보장해야 된다. 물론 이제 세수 기반이 좀 약하잖아요, 지방들이.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이야기한 게 만약에 이제 국세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 법안에까지 들어간다면은 이게 합의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국세 지방 이전에 예, 대해서는 그렇다고. 예, 반대하는 측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 교부세를 이제 보통 교부세, 특별 교부세, 예. 교육 교부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주는 것에 행안부의 권한 자체를 좀 줄이는 거 똑같은 액수라도 예. 그런 거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예, 권한을 좀 예, 축소시키자. 좀 줄이고 그래도 그런 줄이는 게 필요하고 예. 거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정률로 딱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안부가 뭐 저기 간섭할 수가 없네요. 간섭하기가 뭐 힘든 힘드는. 이런 구조가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똑같은 액수라도 대구 경북이 갈라져 있고 광주 전남이 갈라져 있는 것보다 하나를 통합했을 때 지자체가 역점으로 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가 가능해지면은 네. 그만큼 지방의 역량이 커지는 거죠. 예. 예를 들어 대구 경북이 합쳤을 때 예산이 한 20조 정도 규모 그렇죠? 그러면 10조 하면은 거의 90% 95% 예. 이상이 그냥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경상경비들인데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은 그래도 뭐 한 1조 정도를 뭔가 특정 산업이나 특정 대학이나 특정 R&D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면은 지방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통합이 된다면 아까 말한 대로 전체 지역과 대구 경북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전반적인 자치권도 확대되지만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돼야 되고요. 뭐 자치단체장이라든지 뭐 자치군수, 군위원 이런 걸 다 별도로 뽑는 것도 조금 효율화를 시켜야만. 근데 그런 예산 이야기까지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예산 낭비를 좀 줄여야죠. 그 효율성을 높여야 되니까 그런 데까지는 가야만 뭔가 그래서 주민들도 이제 동의를 하지 않을까 이번에 이렇게 생각이 제출된 됩니다. 것도 홍준표 시장이 1단계, 2단계란 말을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 네, 알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추진계획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정태옥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장 그리고 홍문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